영국의 텔레그래프는 현지 시간으로 5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전역의 비행장을 공격하면서 다양한 전투기들을 파괴하고 있는데 눈여겨볼 것은 미사일에 의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유형의 무기인 단방향 공격, 그러니까 OWA 드론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밝히면서 서방이 고품질 부품을 지원한다면 우크라이나는 곧 러시아의 드론 공격 규모와 강도를 능가하면서 이 전쟁의 양상을 바꿀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사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가장 특이한 흐름은 바로 드론에 의한 공격이 전황 자체를 완전히 바꿔놓고 있다는 점입니다. 러시아는 이란체 사이드 드론 1200여 대를 구입해가지고 우크라이나 공격에 투입했습니다. 이 공격에서 효과를 봤다고 판단한 러시아는 이란에서 러시아의 새로운 공장으로 이전해 주기를 열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크라이나는 서방 진영이 지원해준 드론 외에도 자체적으로 값싼 드론을 제작해서 공격에 투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본격 생산에 들어간 OWA 드론은 치명성과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전쟁의 양상을 완전히 바꾸고 있습니다. 날개 길이가 2m 이상인 드론은 20에서 50kg 정도의 폭발물을 수백 마일까지 운반할 수 있습니다. 이 50kg은 대부분의 재래식 미사일보다 작은 탄두일 수 있지만 창고라든지 레이더, 석유시설과 같은 표적에 대한 효과는 상당합니다. 이 OWA 드론은 비행 중에 목표물을 변경할 수도 없고 방공이나 전자공격이 취약한 경우가 많아서 결코 무적이지는 않습니다만은 비행거리도 제법 되기 때문에 러시아의 중요한 군사기지나 심지어 전투기 등을 향해서 언제 어느 때든지 날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위협 요소로 등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작 비용도 아주 저렴합니다. 더더욱 중요한 것은 이 OWA 드론을 이젠 우크라이나가 직접 제작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 서방 진영은 우크라이나가 더 많은 OWA 드론을 생산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부품 지원을 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다행히 이 우크라이나는 원래 항공산업 분야에 있어서 첨단의 기술을 보유한 국가이기 때문에 드론 제작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규모 확장을 하는데도 걸림돌이 될 만한 요소는 없습니다. 더불어서 서방이 미사일 등의 무기 지원을 하는 것보다 훨씬 쉽고 외교적 문제도 생기지는 않습니다. 뭐니 해도 가장 큰 강점은 우크라이나의 드론 생산이 나토의 대러시아 방어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나토의 소규모 국가들은 드론을 직접 제작해서 배치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가 다량의 드론을 생산해서 나토 국가들과 공유를 하게 된다면 이는 사실상 나토 방어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자체 드론을 다량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이 나토가 적극 지원하자 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는 본격적으로 드론 제작에 착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지난 4일 올 가을에 다양한 드론 생산에서 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면서 러시아 본토 타격도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고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본토 공격에는 서방이 지원한 무기를 쓰지 않겠다 하는 입장을 밝혀왔고요. 그래서 드론을 포함한 자체 무기를 개발하고 생산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자체 미사일도 개발에 성공했던 겁니다. 실제 우크라이나 드론이 전장 상황을 어떻게 뒤집어 놓고 있는지 그 구체적인 전과들이 속속 보고되고 있습니다. 3일 우크라이나 현지 언론인 유보이스 우크라이나, 그러니까 MV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의 단 $500짜리 FPV, 그러니까 1인칭 시점 자폭 드론으로 $300만 러시아 T-90 계열의 전차를 고철 덩어리로 만들었습니다. MV는 이를 두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최첨단 군사장비 배치를 주저하는 이유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이 소식은 여단 페이스북에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과 함께 전해졌습니다. FPV 드론은 이 드론 카메라에서 고글이나 이 헬멧으로 실시간 영상을 전송받아서 운영자가 조종하는 드론인데요. 이 적군의 군사장비 등을 공격하는 데 쓰입니다. 카메라와 통신 기능 등을 통해서 운영자는 드론을 제어하는 동시에 안전한 거리를 유지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여단이 공개한 영상에는 우크라이나 FPV 자폭 드론 2대가 교대로
러시아 전차를 잇따라 공격해서 고철도미로 만드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자폭 드론 한 대가 전차를 포착해서 다가가서 공격하니까 전차에는 순식간에 불길과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공격이 한 차례 더 이어지자 전차는 이내 불길에 휩싸입니다. 영상이 촬영된 장소와 시점은 정확하게 알려지질 않았습니다. 지난 8월 30일에는 러시아군 공수사단의 본거지가 있는 러시아 서부의 푸스코프의 민군 공항이 드론 공격을 받아서 화재가 발생했고요. 러시아 일루신 76 수송기 4대가 파괴됐습니다. 당일 푸스코프뿐만 아니라 모스크바, 오롤, 브란스크, 라잔, 칼루가 등 러시아 6개 지역이 드론 공격을 받았습니다. AP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러시아 영토에 대한 최대 규모의 드론 공격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도 이는 지난해 2월 말 개전 이후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향해 실시한 가장 큰 드론 공격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뉴욕타임스는 드론 공격의 주된 목표는 비행장과 유류고, 에너지 인프라, 보안본부, 정부청사 등이라 그러면서 주로 군사, 병참 관련 시설을 목표물로 삼았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흑해에서는 해상 드론을 이용해서 크림대교를 집중 공격하고 있습니다. 크림대교는 크림반도와 러시아 본토를 잇는 유일한 다리인데 이 푸틴의 자존심이라고 부릅니다. 개전 이후에는 이 전쟁 불자 보급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 드론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공격이 시작되는 장소들을 때리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지난달 들어서 흑해에서 러시아 군함과 유조선을 타격한 해상 드론도 우크라이나가 자체 개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크라이나군 당국은 최근 자체 개발한 해상 드론인 마구라 V5 그리고 자폭 수준 드론 마리치카 등을 공개했습니다. 이 드론들은 수백 킬로그램 폭발물을 실을 수 있고요. 공격 범위가 800에서 1000km에 달합니다. 한 대당 수억 원에 달하지만 효과 면에서는 뛰어납니다. 월스트저널은 우크라이나가 흑해에서 방어가 어려운 해상 드론을 적극 활용하면서 흑해 패권의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미국의 싱크탱크인 랜드 연구소의 스콧 사비츠 연구원도 해상 드론과 같이 상대적으로 작은 선박 여러 대가 떼지어 있으면 타격하기가 매우 어렵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드론 부대를 만들어서 성과를 거뒀던 우크라이나는 지난달 말에는 해상 드론 특수부대까지 창설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이 본격화되니까 러시아는 이들의 공격 타겟이 되지 않기 위해서 참으로 기이한 방법들까지 동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면 러시아가 지금 얼마나 이 우크라이나의 드론에 전전긍긍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CNN은 현지 시간 5일 러시아 사라토프주의 엥겔스2 공군기지에 배치된 전략폭격기 Tu-95의 날개와 동체 일부가 검은 물체로 덮여있는 모습의 위성사진을 공개했습니다. CNN은 Tu-95 2대를 덮은 검은 물체는 자동차 타이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CNN은 자폭 드론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일 것으로 추측을 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드론이 자폭할 때 기체를 폭발물로부터 일정 부분 보호하고 야간에 항공기의 탐지 가능성을 줄이려는 시도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사용한 드론 제조업체인 원웨이 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는 항공 자산의 열 신호를 줄일 수는 있지만 여전히 적외선 카메라로 관측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그렇게 위장을 해봤자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을 피할 수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러시아군이 이렇게 타이어를 전투기 날개에 부착할 정도로 하는 것은 드론이 이번 전쟁에서 가성비 높은 중요한 공격 방식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입증해 줍니다. Tu-95는 러시아를 대표하는 전략폭격기인데 유사시는 핵무기까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전투기가 이 우크라이나의 드론에 파괴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고육지책까지 꺼내든 것으로 판단됩니다. 러시아의 이런 타이어 방어는 지난달 29일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을 받아서 러시아 공군 주력 수송기 4대가 파괴된 이후에 등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에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드론이 이렇게 전쟁의 일상을 바꿔놓고 있는 것입니다. 화이트함 정세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